자, 오늘은 55분 빨라진 출근길 라이브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10월 14일 목요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도훈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장우성입니다. 네. 자, 오늘 서울 기온 조금 더 떨어졌어요. 서울 기온 17도. 17도를 보여주고 네. 있는 날씨입니다. 근데 아까 네. 우리 그 앵커께서 말씀하셨지만 네네. 이번 주말에 네네. 날씨가 추워진다고. 맞아요. 네. 일요일에 최저 기온이 뭐 0도, 1도 에이, 서울 설마요? 지역이. 진짜요? 진짜요. 오, 거짓말 0도 아니에요. 까지. 기상청에서 지금 예보한 부분을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여러분들 이제 일교차가 크면은 뭐가 걸리기 쉽죠? 감기. 그렇죠, 예, 그렇죠. 감기. 그게 예. 어려우셨어요. 아닙니다. 왜냐면 요즘에 이 붙은 게 네. 코로나가 붙어가지고 그쵸, 한번 그쵸. 코로나가 나올 뻔했어요. 아, 여러분 이제 감기 조심하시고 네. 이제 방송 모니터링을 이틀 동안 쭉 해보니까 네. 제가 첫날은 굉장히 뭔가 되게 순하고 이런 느낌이었는데 네. 어제는 제가 굉장히 시니컬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습니까? 5가지 중에 한 가지가 없어 보이는 그렇습니까? 예, 그런 네. 느낌이 좀 들어가지고 네. 오늘은 다시 좀 네. 순딩한 모드로 네. 방송을 아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일주일이 지나면 네네. 좀 안정화되지 않을까. 그렇죠. 오늘 제가 생각이 좀 들고요. 긴장했던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자, 그렇지만 이제 뭐 여러분들 가장 궁금한 게 네. 시장에 대한 흐름이니까 다행스럽게 오늘 지수는 좋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애플마켓 쪽에서도 좀 빨간불 켜고 네. 있는 다우지수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어차피 시간이 약간 지연되기 때문에 오늘 나오는 두 번째 시간에 계속 그림을 맡기고 네. 저는 대략적으로 큰 그림만 보여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에서는요, 우리 장 본부장님과 함께 시장 큰 그림 그려보고요. 이후에는 키움증권 글로벌 리서치팀의 안석훈 팀장과 함께 시장의 전반적인 이야기를 속속들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양임 교수님과 함께는요, 어제 저희가 얘기했었던 그 제이미 다이머님과 레리 핑크 과연 뭐 어떤 발언을 했는지 여부를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네. 장 본부장님 어떤 자료 준비하셨죠? 네, 일단은 저는 시장에 대한 흐름 먼저 말씀드릴 건데요. 네. 오늘 시장의 흐름은 조금씩 상승하는 그런 모습 보였다라고 그쵸. 좀 보시면 되고요. 물론 다우는 거의 플랫하게 끝났지만 네. 나머지 지수가 올라오는 그런 모습 보였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제목은요. 베일이 벗겨지는 미국 시장 투자자들은 안도했다라는 제목으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왜냐하면 늘 주식시장에 가장 안 좋은 게 뭡니까? 뭔가 불확실성. 불확실성, 뭔가 이유를 모르겠다 네.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이번 주에 하나씩 벗겨지는 베일이 뭔지 한번 볼 건데요. 네. 가장 중요한 게 JP 모건 체이스의 실적이었습니다. 3분기 실적이었죠. 근데 좋았죠. 좋았습니다. 좋았습니다만 근데 사실 주가는 빠지지 왜 않았습니까? 그랬을까요? 어떤 느낌이냐면 네. 그 과거에 우리 그 도원 앵커 학교 다닐 때 네. 공부 잘하는 친구도 있지 않습니까? 한 전교 3등. 제가 한 그렇습니까? 3등 정도 3등. 했어요. 잠깐만요. 3등 하던 분이 네. 한 5등 한 느낌? 굉장히 그러면 슬퍼요. 근데 우리 나같이 399등 한 사람들은 이거 뭐 그냥 어제 뭐가 안 네. 좋았나? 이런 정도입니다. 그래요? 사실 이제 좋았습니다만 네. 크게 신경 쓰지 않은 그런 모습 보였는데요. 제가 한번 그림 한번 보여드리면 여러분 딱 이해합니다. 네. 왜냐하면 이 금융지의 문제는 뭐냐면 이 주가가 실적 발표 전에 미리 올라 버립니다. 미리 올라 버려요. 기대감이 올라 버립니다. 올해 YTD 기준 27%가 올라왔기 때문에 네네. 거의 S&P 500에 한 2배 정도 올라왔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실적이 나오면 좀 팔아볼까? 어차피 금융주 재미가 없다는 그런 좀 시각이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EPS가 3달러 예상했는데요. 3.74가 나와주면서 비트한 그런 모습 네. 보였고요. 매출 역시 전망 298억 달러였는데 300달러가 넘어가는 그런 모습 보여주면서 좋았습니다. 다만 아쉬운 것은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마이너스 1%였다.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요. 쭉 나오는 것처럼 그러면 우리가 이 JP모건 체이스가 실적을 잘 발표하고 나서 주가가 안 좋았던 게 이번이 처음이냐? 늘 라는 그랬나요? 겁니다. 이번이 처음이라고요? 이번이 처음이냐? 라는 질문이죠. 거죠. 이번이 네. 처음입니까? 죄송합니다. 이게 반말은 이해를 못 하시는군요.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2020년 2분기 직전 분기였습니다. 네. 61센트가 서프라이즈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리액션이 얼마였습니까? 1.49%가 빠졌습니다. 1분기에 1.53달러 서프라이즈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리액션은 1.87%가 빠진 그런 모습이었고요. 2020년 4분기에도 역시 42센트가 서프라이즈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리액션은 1.79% 빠졌습니다. 네. 직전 작년 3분기죠. 0.85달러가 서프라이즈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네네. 0.56%가 빠지는 그런 모습 보였습니다. 어떤 걸 느끼십니까? 그냥 왜 실적 좋은데 빠졌다. 빠졌다. 똑같이 네, 다시 네. 한번 공부를 얘기하면 제가 공부 얘기하면 좀 죄송한데 이걸 이렇게 하면 이해가 좀 빠르실 네. 것 같았고 진짜 우등생은 네.
평상시에 공부했다. 아, 네, 평상시에. 평소에 공부한다. 네, 시험에 닥쳐갖고 저처럼 막 벼락치기 하는 게 아니고 닥쳐서 주가가 오르는 미리 게 아니라. 올라오는 그런 모습 보였다.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이게 딱 나옵니다. 네. 이게 어제자의 모습이었거든요. 흘러내렸어요. 이게 딱 5분봉입니다. 어제 하루짜리 모습인데요. 딱 내려오고 나서 빨래처럼 딱 그어지는 그러네요. 전혀 반등의 기미 없이 흘러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어제 종가가 2.64%가 빠지는 그런 모습 보였는데 그러면 이 JP모건체스의 월봉 모습은 네. 어떨까? 한번 10년짜리 다음 보겠습니다. 차트. 이건데요. 와, 이겁니다. 미리미리 공부한 예. 거죠. 사상 선의 최고치, 낙습. 역사상 최고치 대비 6.13% 밑에 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다시 한번 얘기하는 게 뭐냐면 JP모건체이스 같은 금융주에 대한 실적은 네. 너무나 기대감이 크기 때문에 그쵸. 막상 나와주면 차익 나오면 주가는 빠졌지만 네. 평상시에 주가 올랐다라고 좀 평소에 보시면 될 올랐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두려워했던 금융 실적은 일단 좋았다고 좀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첫 네. 번째 베일이었습니다. 지금 네. 이제 앞서서 저희가 음악을 좀 강하게 틀어드렸는데 아침에 잠 못 깨신 분들을 위해서 어깨춤 좀 추시라고 그렇습니다. 예. 예, 음악을 틀어드렸다라고 그냥 이렇게 여유롭게 마음 너그럽게 예, 그렇습니다.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저나 도원 앵커도 솔직히 좀 약간 좀 피곤하잖아요. 지금 조금. 졸려서 조금 약간 피곤한데, 정신을 맑게 하기 위한 네, 음악이 같이. 좀 필요하기는 해요. 당연하죠. 비록 음악이 좀 저희는 못 좋습니다. 들었지만 음악이 여러분들은, 나갔죠. 예, 어깨춤을 좀 예, 추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첫 어제- 번째 네. 베일이었습니다. 네, 첫 번째 베일을 벗겨봤고요. 근데 어제 또 이 JP모건 이런 금융주들의 하락의 배경이 발표됐었던 경제 지표 영향도 있었다. 뭐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렇죠. 정확하십니다. 어제 두 번째 베일이 뭐냐면 네. 야 인플레이션 머리 아픈데 그렇죠. 최근에 물가가 너무 많이 올라오는데 하면서 이제 CPI 발표에 대한 상당한 우려가 좀 있었습니다. 네. 근데 발표가 됐는데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월간 기준입니다. 9월 CPI는 월 0.4%가 높아졌습니다. 소비자 예상치 물가 0.3이었으니까 조금 더 많이 증가한 그런 모습 보였습니다. 네. 근데 코어 CPI는 0.3% 예상치였는데 0.2%가 나왔죠. 내려가는 그런 모습 보였습니다. 네. 어떻게 보십니까? 이런 거. 자꾸 저한테 평가를 제가 무슨 금융시장 평가원 그러니까 하나는 좋고 하나는 안 좋은 네. 거니까 이럴 때 이제 반반이다. 네, 반반 돈, 반반이죠. 돈. 예. 그런데 솔직히 얘기하면 이때 이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밑에 표가 나오고 있는데 네. 아주 슬로우하게 내려가는 그런 모습 보였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금융주가 주가 힘을 못 쓰는 그런 모습 그쵸. 보이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금융주의 악재가 좀 보여주고 있는데 네. 여러분들이 제가 한번 이건 하나 짚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코어 CPI,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CPI는 소비자 물가를 얘기하는 건데 네. 코어 CPI가 중요하냐, 그냥 CPI가 중요하냐 뭐가 중요해요? 한다 그러면 코어가 약간 중요한 느낌의 단어긴 한데. 핵심, 핵심 네. CPI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제 코어 CPI가 왜 중요한지를 네, 제가 네.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지 다음 우리 나오시는 분이 설명이 쉬울 것 같아요. 네, 네. 코어 CPI는 뭐냐면 에너지하고 식품 가격을 제외한 품목을 지수화시킨 겁니다. 에너지랑 식품을 에너지, 식품. 제외했다고요? 에너지하고 식품은 왜 뺐냐? 왜 뺐냐면 이거는 통제가 불가하고요. 아. 예측이 불가합니다. 왠지 아십니까? 왠지 알까요? 왜요? 여러분도 혹시 아시겠지만 저희가 남성이 가는 그 파란 클럽, 블루클럽. 네, 블루클럽. 네. 그 이발비가 지금도 9,000원, 10,000원 이하입니다. 물가가 9,000원이나 올라가지 않아요. 해요? 물가 올라가지 않, 계속 8,000원, 9,000원 뭐 아 그래요? 지방 가면 뭐 싼 데도 있고 막 그렇습니다. 네. 올라가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만큼 그 작업하신 분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뭔가 희소성이 있었는데 희소성이 없다 보니까 네. 증가하지 않고 있는 그런 모습 보여집니다. 반대로 식품은요 날씨라는 변수가 있습니다. 날씨. 누구 그쵸. 통제할 수 없는. 만약에 맞아요. 갑자기 가뭄이 왔다, 음. 비가 너무 많이 왔다. 네. 그러면 작물이 거의 다 피해가 커져갖고 그쵸. 수확이 안 됩니다. 근데 이걸 누가 통제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통제가 안 되겠죠. 이거 만약에 에너지랑 식품까지 다 넣으면은 엄청나게 변동성이 진짜 심했을 것 엄청 같아요. 커지죠. 그래서 일단 뺀 게 맞고요. 그래서 그러면 코어 CPI. 예, 에너지는 왜 그럴까요? 에너지. 기름. 예. 에너지는 뭐 매번 산유국에서 그렇습니다. 왔다 갔다 하고. 오펙 카르텔이 있다 보니까 네네. 그들이 모든 유가를 자주우지하는 그런 그쵸. 모습 보여줘갖고 우리가 올해 유가가 좀 좋을 것 같아도 많이 생산을 늘리면 네. 떨어집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이게 뭐 어떡하나 우리가 예측하는 것만큼 오펙이 움직이느냐 그렇지 않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코어 CPI가 맞다라고 말씀드리고요. 네. 그걸 뺐더니 어쨌거나 예상치보다 내려갔기 때문에 지금의 물가에 대한 염려는 약간 좀 안도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알겠습니다. 베일이었습니다. 자, 두 번째 베일을 벗겨봤고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베일은 이제 어제 발표된 FOMC 의사록 새벽 3시쯤에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예. 나왔는데 우리가 이제 보통 많은 분들이 11월 달 중순이면 네. 테이퍼링이 시작이 될 거리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네. 쉽게 얘기하면 우리 국채 매입을 1,200억 달러 달하는 국채 매입을 서서히 줄여가는 그런 모습이 나올 거라 했는데 그렇죠. 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똑같은 예상치만큼 나왔습니다. 이게 11월 중순경에 시작을 하겠다 단계적으로
얼마나 좋은 내용입니다. 네. 누구나 알고 있는 내용들이 완전히 오픈됐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어 보이고요. 제가 이 빨간색 표시한 것만 보시면 좋은데 지금 만약에 점진적으로 내려간다고 그러면 매월 한 150억 달러 정도의 자산 매입을 축소시켜서 내년 7월이면 끝나는 걸로 정상화되는 걸로 그렇게 네. 보입니다. 근데 빨간색 밑에 보시면 국채를 100억 달러 줄이는 그런 모습 보이고요. 네. MBS를 50억 달러 줄이면서 매월 150억 달러 정도의 자산 매입을 줄여가는 쪽으로. 워낙 다 나와 있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그쵸. 이걸 보신 분들이 놀라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냥 예상한 만큼 나왔구나. 그러니까 시장에 별로 이렇게 큰 영향을 줄 만한 네, 그런 그렇습니다. 관련된 의사록은 아니었던 것 그렇습니다.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막 강한 모습을 보이는 시장은 아닌데 네. 오늘은 다 예상치만큼 나왔구나. 별로 우려가 없는 시장으로 해서 서서히 시장이 올라오는 그런 모습 보였고 다만 아쉬운 것은 금융주가 좀 못 가면서 다우가 거의 0.00% 끝났다는 게 약간 아쉬운 부분이었습니다. 진짜 지금 이제 애프터마켓에서는 좀 플러스 반전한 것 그렇습니다. 같아요. 그래서 오늘의 이제 포인트는 뭐냐면 그렇게 수많은 분들이 기대하고 있는 네, 팩트셋이 기대하고 있는 뱅크 어메리카 시작이 나오는 날입니다. 오늘. 그렇죠. 그거 믿어보고 네. 한번 기다려 보겠습니다. 뭘 믿기에는 사실 믿기에는 좀 그런데 그렇죠? 예. 저희 얘기가 아니고 시장의 수많은 얘기. 월가의 분위기가 한번 믿어보자. 네네. 뱅크 어메리카라는 얘기해갖고 미국은행 어떻게 나올지 한번 보시면 미국은행입니다. 그렇죠. 한국말 쓰면. BOA. 네, 그렇습니다. 보아. 예, 그렇습니다. 알고 그러네요. 있습니다. 보아네요. 예, 보아 예. 뱀도 생각나고 예. 그렇습니다. 네. 자, 여러분과 함께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함께하고 계시고요. 열려있는 스튜디오, 오픈 스튜디오 여의도로 오시면은 저희 방송하는 거를 실제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뭐 궁금하시다면은 6시 반에 함께 오셔서 새벽 이슬을 맞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장우석 본부장님의 이야기 쭉 들어봤고요. 잠시 후에는 키움증권 글로벌 리서치 팀의 안석구 팀장과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저는 투자 철학을 가지는데 반대해요. 가지고 있다가 그걸 넘어서야 되는 대상이지 저한테는 완성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투자 철학 얘기하는 거 싫어합니다. 당신이 가지고 있는 세계관이 제대로 만들어지면 돈은 그냥 낚시터 가서 낚시하듯이 가져올 수 있어요. 안녕하십니까. 타이거 자산운용의 오종태 이사입니다. 반갑습니다. 기존보다 서로 간에 영향을 주는 것들이 늘어났으면 복잡해진 거잖아요. 시대의 흐름에 같이 갈 수 있는 적합한 지식을 갖고 있는 게 중요한데 그게 복잡계의 방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죠. 제가 현재 쓰고 있는 방법을 마지막 3부에는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이론서이면서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책이라고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그 시대를 대표했던 1등 주식 피터 린치는 수차례 언급했습니다. 수익률 10배, 10백원은 시대의 1등주에서 탄생한다. 2년 연속 수익률 1위 올해의 펀드 매니저 이한영 본부장이 돈이 몰리는 산업의 1등주를 미리 파악하고 매수하는 타이밍을 명쾌하게 보여줍니다. 바쁜 개인 투자자들을 위해서 이한영 본부장이 실전 매매에서 반드시 사용하는 지표와 데이터만을 골라 한 권에 담아냈습니다. 당신도 1등 주식을 찾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네이버나 가까운 서점에서 시대의 1등주를 찾아라를 검색하세요. 자,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함께하고 계십니다. 현재 시각 벌써 6시 47분 넘어가고 있는데요. 바로 키움증권 글로벌 리서치 팀의 안석훈 팀장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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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아침 시간에 나오시기 쉽지 않으셨죠? 다들 나오시니까요. 네네, 그쵸. 잘 나와야죠. 우리 스태프분들은 더 일찍 나오셔가지고 네. 열심히 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많은 구독자분들이 넓은 아량을 좀 베풀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심심치 않게 드리도록 하겠고요. 미국 시장 이야기 오늘은 2021년 3분기 어닝 시즌 둘러보기라는 주제를 잡아오셨어요. 네. 주로 저희 국내 투자자분들이 관심이 많으신 이제 네. 빅6라고 해서 시가총액 기준 상위 6개 종목 그 실적 전망하고 투자 의견하고 목표 주가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정리를 해왔습니다. 네. 중요한 실적인데 그게 그렇죠. 실적이 그때 빅테크 기업들이 10월 말쯤에 나오지 않습니까? 네, 원래 지금 있죠. 그래서 그 일정까지 제가 캘린더. 그림으로 좀 그려놨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네, 바로 보도록 하죠. 지금 캘린더부터 보자면 이렇게 보니까 사실 눈에 확 안 들어오는데 어떤 기업들을 좀 눈여겨서 봐야 될까요? 네, 이 처음에 이제 장표에는 3분기 이제 어닝 시즌에 대해서 그 어닝 위스퍼스에서 그 발표한 그 캘린더를 제가 네네. 보여드렸고요. 다음 페이지에 그래서 오늘 이제 13일이잖아요. 오늘 네. JP모건 체이스랑 델타 에어라인스랑 블랙락 흑석동 그 좋은 실적 발표하는 모습 보여줬고, 자 다음으로 이제 팩트셋에서 발표한 자료를 잠깐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3분기 손익이
전년 동기 대비 한 28% 정도 증가할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요. 블룸버그에서도 거의 뭐 35% 정도 증가할 걸로 예상하고 있고 또 레피니티브도 30% 정도 증가할 거라고 보고는 있는데 물론 그 전에 이제 가이던스를 발표했던 103개 기업을 살펴보면 한 56개는 긍정적인 가이던스를 발표한 데 반해서 나머지 한 절반 정도는 이제 부정적이라서 이 부분은 계속 실적 발표 내용 체크를 좀 해봐야 되겠고 상대적으로 IT 업종은 긍정적일 것으로 보이는데 산업재나 소재는 원자재 그러니까 공급망 문제랑 뭐 반도체 쇼티지 등으로 인해서 좀 생각보다 좋지는 않지 않을까 하는 예상을 좀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요거를 빅6 실적 발표 일정으로 좀 정리를 했습니다. 오. 가장 먼저 6개 종목 먼저 좀 말씀드리면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애플, 그리고 페이스북, 테슬라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는데 가장 먼저 실적 발표하는 건 다음 주 수요일에 테슬라가 그쵸. 실적을 먼저 10월 발표하고요. 20일. 그리고 25일이 있는 주에 4개 기업이 실적 발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네. 월요일 날 페이스북 실적 발표하고 화요일에 이제 알파벳하고 마이크로소프트 실적 발표하고요. 그리고 28일 목요일에 애플이 실적을 발표합니다. 그리고 아마존은 아직 정확하게 날짜가 확정이 안 된 것 같아서 2주에 나올지 아니면 11월 4일에 나올지는 조금 더 체크를 좀 해봐야 되겠고요. 네. 네. 자, 일단 실적이 가장 좋을 걸로 보이는 거는 테슬라가 아무래도 실적이 가장 좋을 것으로 그렇습니다. 예상이 네. 되는데 그거 이제 표로 정리한 내용으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6개 종목의 3분기 매출하고 EPS 이제 예상치를 가지고 왔는데요. 애플 같은 경우에는 85억 달러 정도 매출 예상이 되고 EPS는 1.23 정도 돼서 매출 성장률은 전년 동기 대비 31% 정도 증가할 것으로 보이고 대신에 EPS는 거의 뭐 70% 가까이 증가할 것으로 보여서 실적이 좀 기대가 되는 상황이고요. 마이크로소프트는 뭐 늘 꾸준하게 한 20% 후반대 성장률 예상하고 있습니다. 44억 달러 매출에 EPS는 2.07 정도 예상하고 있고요. 보시면 지금 그림에 표기를 해놨는데 가장 좀 숫자가 적게 나온 업체가 이제 아마존이거든요. 아마존이네요. 매출은 111억 6,6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6% 정도 성장할 것으로 보이는데 반해서 EPS가 8.96으로 전년 동기 대비 28% 정도 낮을 것으로 예상이 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의아해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쵸. 네네. 이 부분은 이제 공급망 문제가 가장 클 걸로 보이고요. 음. 아무래도 물건을 제품을 이제 판매하는 입장에서 직접 자기들이 구매해서 하는 것도 있지만 또 그 업체들이 그 제품을 판매하는 데 있어서 제품 뭐라고 할까요? 제작? 그 재고 확보가 쉽지 않은 재고. 상황이고 거기에 따른 없어서. 비용 증가가 예상이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상대적으로 비용이 다 늘어나는 것 그렇죠. 같아요. 대부분 특히나 이제 인건비 상승이 아마 제일 그렇습니다. 클 예. 걸로 보이고요. 직원을 너무 많이 채용한 것 같아요. 최근에 엄청나게 막. 뽑더라고요. 네. 여전히 근데- 또 쇼핑 시즌 대비해서도 뽑고 있고. 근데 이제 우리 주린이 분들이 궁금해하신 게 뭐냐면 이러면 아마존에 대한 부분이 지금 안 좋은 부분이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많은 분들이 좀 주식을 좀 팔아야 되나? 실적 발표 전에? 네네.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네. 근데 중요한 게 이게 기준이고 이걸 다 아시지 않습니까? 모든 분들이 전 그렇죠. 세계에. 그러니까 이걸 넘어서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네. 그죠? 일단 넘어설지에 대한 부분을 체크해야 되기 때문에 이걸 보시고 당장 팔 게 아니고 조금 더 결과를 보시는 게 맞다. 맞습니다. 그렇죠. 예. 늘 장우석 본부장님도 말씀하시고 저도 그렇지만 미국 기업들은 실적 발표 결과를 보고 그렇습니다. 매수냐 매도냐 그걸 결정하시는 것이 가장 좋지 않겠나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가장 또 좋은 실적을 발표할 기업으로 예상되는 기업이 이제 알파벳이고요. 예. 알파벳이 매출은 63억 달러 해서 전년 동기 대비 37% 정도 증가할 것으로 보이고 EPS도 23.26으로 42% 정도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역시 이제 온라인 광고 매출이 크게 증가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예. 또 유튜브 매출도 계속 증가하고 있어서 이 부분이 반영됨에 따라서 알파벳에 대한 주가 전망도 상당히 높은 상황이고요. 그리고 페이스북은 최근에 많이 두드려 맞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상대적으로 매출은 29억 4,400만 달러로 역시 성장률은 37% 정도 그래서 상당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상장세 기록하고 있을 것으로 보이고 EPS도 3.15% 달러로 한 30%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대신에 최근에 모멘텀이 좋지 않잖아요. 여러 가지 그쵸. 그 내부 노이즈가 이슈로 많죠. 인해서 나오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반영해서 보신다면 매수 타이밍을 잡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으실까 싶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네, 주목되는 기업은 테슬라. 역시 테슬라가 되겠습니다. 오. 매출이 13억 4,4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53%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EPS도 1.48로 2배 가까이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서 95%. 가장 좋은 실적을 발표할 것으로 보이는데 네. 이게 어느 정도 이제 주가에 반영이 되고 있다고 보여요. 있죠, 최소한 9월부터 지금 계속 주가가 맞아요.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고 지난달 3분기 자동차 판매량 인도 대수도 뭐 기대치를 훨씬 넘는 24만 대 넘어섰고 또 생산도 훨씬 넘어서면서 연간으로 한 90만 대 정도 판매 또는 인도를 하지 않을까 예상이 되는 상황이고요. 네. 특히 지난주에 그 주주총회 있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혹시 보셨어요? 리뷰라도 조금 뒤에 리뷰는 나와. 봤습니다. 보셨죠? 예. 예. 제가 실황을 잠깐 봤는데 네. 일론 머스크가 말하는 투가 아, 일반적인 기업에서 그 CEO들이 얘기하듯이 아주 다르죠. 나긋나긋이 정말요? 이야기를 했어요. 아주 그래서 어떤 분이 말씀하시기를 이제 일반적인 기업의 형태를 이제 거의 다 띄고 있다. 좋아하시는 거죠? 그럼 많은 다른 그렇죠, 그렇죠. 투자자분들은 그러니까 이제 돌발 뭐라고 할까요? 발언 같은 거 안 하고. 예, 뻘짓 안 하고, 네, 예상하지 못했던 짓 안 하고, 이제 예상하는 수준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예측이 가능한 거죠. 이제 그쵸. 일론 머스크가 하는 행동을 예측할 수 있다 어느 정도. 근데 모르죠. 또 언제 또 맞아요. 그렇죠. 말이 하나 근데- 피고 네. 할지 모르겠으나 그렇게 안 한다고 했으니까 한번 믿어보겠습니다. 네. 상당히 따라서- 진중한 그런 네. 모습을 보였어요. 네. 엄중하게 됐고 깜짝 놀랐습니다. 네, 깜짝 놀랐습니다. 보통 이제 없는 거를 막 이렇게 약간 과장해서 말하는 투가 있는데 그쵸. 없는 거는 차분히 답변하고 그냥 넘어가고 기존과는 좀 다른 모습을 그 보였습니다. 작년인가요? 그 상해에서 뭐 행사 때는 네. 막 춤을 췄죠. 춰 난리 네. 났었잖아요. 진짜 말도 안 되는 춤을 맞아요. 추셔갖고 네. 저게 춤인가 몸부림인가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사람은 사실 쉽게 변하진 않잖아요. 뭔가 큰 계기가 있었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네, 화성인이라는 게 알려져서 그런지 근데 이제 그 댓글에 올라온 질문인데 네. 왜 넷플릭스가 없냐? 오징어 게임 안 기술주 보신 거냐? 중에서. 우리 팀장님은. 근데 이제 빅시스 빠진 지가 좀 됐죠? 그렇죠. 네, 좀 아무래도 됐습니다. 시가총액에서 좀 네, 좀 밀리고요. 밀려갖고. 넷플릭스는 다음 주 예, 다음 주에. 초에 예. 실적을 발표하니까 예, 그래서 일단은 실적 뭐 보시면 될 그게 거고. 예전 팡에서 빠진 지가 꽤 됐다. 네, 꽤 네.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 빠졌고 네. 그렇지만은 뭐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워낙 커져 있고 그렇죠. 아마도 오징어 게임 때문에 수많은 유료 구독자가 좀 가입이 나오지 않을까, 네. 증가하지 않을까 네. 그런 기대감 입장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네. 실제로 3분기 실적에는 그게 반영되기가 어려운 그렇죠. 상황이고 예, 4분기 맞습니다. 실적에 대한 전망에 대한 기대감으로 좀 아무래도 실적 발표 후에 주가가 약간 하방 압력을 받을 수도 있는데 네. 뭐 매수 타이밍으로 보시면 어떨까 네. 싶은 생각도 듭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이 빅6 기업들을 이제 월가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는지 투자 의견을 쭉 정리를 해 볼 텐데 먼저 애플부터 좀 볼까요? 네, 애플은 현재 한 25개 IB에서 네. 투자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최근 1년 동안 투자 의견 정리를 했는데 종합하면 이제 강력 매수로 나오고 있고요. 오, 스트롱 19개 바이. 기관이 이제 바이를 외치고 있습니다. 오. 6개 기관이 홀드고요. 셀은 없고요. 지금 그래서 향후 3개월 향후 1년 목표 주가 살펴보시면 169.41달러로 네. 현재가 대비 한 20% 정도 업사이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가장 낮은 가격 목표 주가는 140달러로 현재 주가와 거의 비슷하네요. 대동소이하다 이렇게 보여지겠습니다. 근데 이걸 보시기 전에 네. 우리 또 처음 하시는 분들이 이런 질문이 있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거 아이비들이 주식 많이 올려놓고 네. 스트롱 바이건 제시해놓고 막 네. 팔려고 하는 팔려고. 개미를 꼬드기는 어떤 그런 월가도 수는 그러나요? 아니냐. 월가는 그러나요? 사실 그러기엔 시장이 너무 커서 그렇죠. 그리고 기관들이 물량을 내놓게 되면 사실 양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시장이 흔들리잖아요. 음. 근데 제가 한 5년 정도 이제 공부를 예, 해온 그렇죠. 예. 거 봐서는 기관이 그렇게 물건을 터는 경우는 거의 보지 그럼 거의 장기적으로 이런 의견들이 맞습니까? 네. 이게, 꾸준히 계속 주가도 지금 한 1주, 2주 단위로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 계속 업사이드로 계속 높여가고 있고 매번 그 계절성이라고 하잖아요. 제가 시즈널러티. 시즈널러티가 가장 잘 맞는 기업 중에 하나가 애플입니다. 애플. 네, 그래서 9월 달에 신제품을 발표하고 나면 9월 이제 우리 3, 4분기가. 연간 기준으로 3분기 실적이 가장 좋게 나오고 주가도 가장 높을 때 9월에서 10월이 애플의 주가가 가장 높은 시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번에도 실적 발표 이후에 약간 하방 압력이 있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또 매수 타이밍으로 보셔도 나쁘지 않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네. 최근에 기사가 그 칩 부족 때문에 네. 1000만 대 정도가 맞습니다. 생산이 안 될 것 같다는 네, 또 네. 악재가 나왔는데 그렇죠. 어제는 뭐 소폭 빠졌습니다만 네. 우리 팀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아이폰이 지금 뭐 연간 아이폰 13이 네. 9천만 대 정도 맞습니다. 그 목표를 하고 있다는데 1,000만 대 정도 좀 줄였다고 예, 하잖아요. 예, 예. 반도체 음. 부족 때문에. 음. 근데 문제는 애플이 뭔가 부족한 게 아니라
그 칩을 공급하는 업체들의 그 공급이 부족한 것 그렇죠. 때문에 네. 빠지는 거기 때문에 이게 어느 정도 이 취소가 되는 게 아니라 지연이죠. 이연되는 지연? 거니까 그렇죠. 약간의 속도 조절이라고 생각하시면 어떨까 싶고요. 그래서 제가 팬데믹도 코로나19 델타 변이 바이러스도 사실 3분기에 미국 2분기에 사실 미국 시장이 정점을 찍을 거다 이런 예상이 많이 그렇죠. 나왔는데 7월에 독립한다. 이걸 계속 그랬죠. 이연시키고 있는 효과를 내고 있는 게 코로나19 델타 변이 바이러스잖아요. 이게 오히려 연말까지는 미국 경제 회복이 꾸준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애플도 비슷한 맥락에서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다음은 마이크로소프트. 네. 네. 마이크로소프트도 21개 기관이 투자 의견 내고 있는데 역시 종합하면 강력 매수이고요. 오. 21개 기관 모두가 바이를 외치고 있습니다. 오. 이런 기업 진짜 거의 마이크로- 사기캐죠, 사기캐. 마이크로소프트 근데 뭐 그냥 우리도 느끼잖아요. 네. 항상 없으면은 업무가 안 되죠. 없으면 네. 살 수가 없습니다. 유튜브도 안 되고. 네, 네. 뭐 그렇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음. 상황이라서 그래서 목표 주가를 종합해 보면 평균이 한 336달러로 현재보다 한 15% 넘게 높게 나오고 있고요.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300달러를 저는 이제 어느 정도 그 하방으로 봤는데 그게 좀 밑으로 빠지면서 지금 매수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실적도 여전히 계속 좋은 모습 보이고 있고 또 윈도우즈 구독 관련해서 여러 가지 비용 그 가격도 인상 소식이 전해지고 있으니까 실적은 꾸준히 계속 늘어나고 있고 또 배당 관련해서 관심 있는 분들도 그 배당 성장주의 하나로서 마이크로소프트를 좀 살펴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네. 다음은 좀 실적 우려가 되고 있는 아마존 네.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좋네요. 의견은. 아마존도 아이비들의 의견은 상당히 좋고요. 마찬가지로 32개 아이비들이 투자 의견 제시하고 있는데 모두 바이를 외치고 있습니다. 뭐 보유나 매도 전혀 없고요. 그렇네요. 현재 목표 주가는 평균으로 하면 4,196달러 정도로 최근 주가보다는 한 30% 가까이 높은 상황이고 대신에 지금 공급망 이슈 때문에 아무래도 물건을 많이 재고를 확보해서 많이 팔면 그만큼 매출이 올라올 텐데 없어서 못 파는 그 상황이 지금 발생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어떻게 보면 4분기 쇼핑 시즌이 곧 이제 곧 시작인데 물건을 팔고 싶어도 못 파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고 이에 따라서는 또 보통 미국은 4분기 이제 쇼핑 시즌은 세일 기간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예. 세일을 굳이 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고민을 하지 않을까. 미국 소매업체들이 세일 안 해도 팔릴 것 같은데 그냥 물건이 없으니까. 그렇죠. 없어서 네. 못 파니까. 네, 없어서 못 팔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좀 긍정적으로 보겠지만 문제는 제품이 없어서 못 파니까 그게 가장 큰 우려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유일하게 그 아마존에 대한 예상이 네. 워낙 바닥을 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네, 네. 조금만 잘 나오면은 비트하면 주가 올라올 수도 있는 그런 그렇죠.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요? 맞아요. 예. 그래서 그러니까 늘 지금 그 아이비들의 의견도 지금 좀 모멘텀이 약하긴 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역시 아마존밖에 없다 이런 의견으로 이게 종합이 되고 있으니까 조금 긴 숨으로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워낙 그리고 한 3년 동안에 주가가 거의 3배 가까이 올랐기 때문에 너무 많은 욕심을 내면 안 되죠. 네. 이제부터는 그 주식 분할 카드를 그러니까요. 한번 네, 모두들 예, 좀 항상 해야 지금 돼. 실적 발표 때마다 그 예, 얘기를 그러니까 하잖아요. 이번에 좀 대체.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네, 근데 예. 이번에는 아직까지 아무 얘기도 없는 상황이고 사실 지난 분기에는 CEO가 예, 바뀌면서 바뀌었습니다. 주식 분할에 대한 이슈가 있지 않겠냐 이야기도 있었는데 국내에서만 있었던 게 아닌가 싶기도 국내에서만. 하고요. 한국에서만. 네, 이제 서학개미들이 그 바램이 바램. 미국까지 분할해라. 전해지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파벳 구글도 요즘에 사실 좀 지루하죠. 네. 사실 상반기에 거의 60% 가까이 주가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서 많은 분들이 관심이 없다가 관심을 많이 가진 주식 중에 하나입니다. 이제 국내 서학개미 분들이 관심 없는 주식 중에 딱 2개 크게 보면 알파벳하고 페이스북이거든요. 페이스북 진짜 관심 별로 없어요. 매매 별로 안 하시거든요. 실제로 우리나라 많은 분들이 페이스북을 네. 잘 이용 안 하시고 사실 인스타그램 같은 경우에는 그렇죠. 젊은 층만 하다 보니까 네, 네. 좀 인지 조화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2020년 2월달에 팬데믹 터지기 전까지로 만약 돌아간다 보면 국내에서는 페이스북은 이제는 그닥 뭐 굳이 뭐 이런 분위기였다가 팬데믹이 터지고 나서 사실 접속도 늘고 사용자도 많이 늘었잖아요. 네. 근데 그게 어느 정도 빠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반면 더불어서 최근에 이슈가
여러 가지 내부적인 이슈들이 이게 드러나면서 네. 상당히 이제 아픈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어서 이게 일종의 성장통으로 보지 않을까 미국에서는. 하지만 국내에서는 별로 관심이 없다. 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다시 이제 알파벳으로 돌아오면 6개 종목 중에 테슬라 제외하고는 가장 뚜렷한 실적 성장세를 계속 유지하고 있다 볼 수가 있겠고, 31개 IB들이 다 목표 투자 의견은 바이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말씀해 주셨던 페이스북 볼 텐데 네. 지금 보면 페이스북의 의견은 조금 약간 네, 좀 안 좋은 갈립니다. 것도 있어요. 그러네요, 네. 진짜. 셀도 있어요. 네, 셀도 하나 있고 보유도 5개가 있고요. 음. 그래도 평균 목표 주가 보면 420달러 선에 이르러서 현재 가격보다 역시 30% 정도 높은 상황이고요. 아무래도 미국에서 보는 시야는 좀 더 장기적으로 보고 있으니까 주가가 목표 주가가 좀 높은 것으로 보이고, 사실 400달러까지 목표 주가가 올라오는 것도 최근의 일이고요. 사실 300달러 선도 좀 높다 싶었는데 쭉 팬데믹 덕분에 올라와서 약간의 그 모멘텀이 약한 상황에서는 주가가 계속 지지부진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네. 자, 이번엔 테슬라 의견을 볼 텐데 앞서서 3분기에 대한 실적은 굉장히 이제 빨갛게 강조할 만큼 굉장히 네. 좋았는데 의견들은 가장 안 좋아요. 맞습니다. 이게 머스크 효과라고 해야 될지 네. 모르겠지만 아무래도 26개 IB들이 투자 의견을 냈는데 많이 갈리죠. 지금 그쵸. 바이가 12개, 보유가 7개, 셀이 7개. 그러니까 바이보다는 지금 보유와 셀이 더 많은 상황이라서 시장에서는 여전히 머스크에 따른 어떤 위험, 리스크를 보지 않나 좀 싶고요. 근데 실적으로 올해는 정말 실적으로 보여주기 시작했으니까 3분기부터는 더욱 그렇고요. 2분기 때 그리고 1분기 때 실적이 호조를 보인 거는 탄소 배출권 때문에 사실 돈을 벌었다고 예, 발표했기 그렇죠. 때문에 가장 컸고요. 또 2분기 때는 또 비트코인 때문에 실적이 좋았다고 발표를 했고, 근데 정말 3분기 때는 이제는 진짜 우리 차 팔고도 돈이 남았어 네. 라고 이해할 발표 자랑스럽게 이야기할 정도로 실적이 개선되는 모습을 확실히 보여줄 것 같고요. 지난주 주주총회 때도 일론 머스크가 자랑스럽게 차량 인도 대수나 실적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아주 그냥 목소리 좀 힘이 좀 들어가서 그렇습니다. 이야기를 좀 테슬라는 약간 하더라고요. 3분기가 뭔가 많은 것 같아요. 2019년에도 3분기에 이제 그렇죠. 흑자 전환해가지고 그때부터 흑자 주가가 전환했죠. 올라가기 시작했고 작년에 3분기 뭐 있었나요? 3분기에 차량이 많이 기존보다 많이 팔렸다 있었고, 그때도 사실은 탄소 배출권이 그 외부적인 요인이 커서 실적이 일단 플러스로 전환을 했었어요. 근데 올해는 네, 올해는 진짜로 자동차만으로도 수익을 낼 수 있는 상황을 지금 만들고 있고, 오히려 경쟁 업체들이 시장에 들어옴으로써 사실 많은 그 서학개인 분들도 걱정하시잖아요. 그렇죠. 테슬라 뭐 얼마나 더 가겠어요. 뭐 자동차 회사 일뿐이잖아요라고 하시지만 실제로는 에너지, 그러니까 배터리까지 포함해서 에너지와 관련된 모든 사업을 수직 계열화하고 있는, 어떻게 보면 에너지 또는 빅데이터 기업으로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일종의 근데 이게 플랫폼 기업으로. 주가가 조금 최근에 세갖고 네. 일부 반영된 감이 없지 않아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다들 선행학습을 예, 많이 약간 해가지고 네, 네. 그러니까 진짜 9월하고 10월에 주가가 예, 상당히 너무 많이 좋았어. 올라왔거든요. 너무 좋았죠. 그래서 그래서 제가 보기에 테슬라는 스탠스가 좋은 것 같아요. 차가 잘 만들어지면 네. 내가 얘기했지 많이 판다고. 그다음에 차가 못 만들면 야 우리가 지금 차 파는 기업이야? 우리가 그런 기업이 아니야. 우리 소프트웨어 기업이야. 이런 식으로 또 네, 결론을 수 네. 있기 때문에 그렇죠. 약간 위치가 좋다. 네. 제 얘기가 틀렸습니까? 아니 맞는 것 예. 같아요 진짜. 그래서- 코에 가면 꼬걸이, 그러니까 귀에 가면 귀걸이 사업에 되는 것 어떻게 같아요. 보면 예. 포트폴리오를 이제 구성해 다양하니까. 가고 있는 거죠. 예. 에너지, 에너지. 데이터, 예. 그리고 자동차. 또 보험도 할 수 있고. 보험도 네. 이제 예. 참 많죠. 주주총회에서 발표하기를 그 지금 텍사스로 옮긴다고 했잖아요. 자동차를 팔면서 자동차 보험을 팔면 이제 부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데 텍사스에서 먼저 자동차 보험을 시작할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미국은 이제 주마다 그렇죠. 법이 달라서 예, 맞습니다. 다른 주들은 좀 어렵대요. 여러 가지 조건 맞추는데 음. 근데 이제 텍사스부터 시작을 하겠다 해서 이제 또 보험 매출도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해봤습니다. 우리나라 미국 전체 투자 규모가 한 100조 좀 넘잖아요. 근데 네, 그 중에서 한 12조 넘게가 맞죠. 테슬라라고 네. 해요. 그리고 지난달 9월 기준으로 제가 좀 찾아봤어요. 네네. S&P 500의 거래 금액 미국에서 네. 쭉 뽑아봤는데 1위가 역시 테슬라예요. 미국도 오. 전체로 총을 했는데 그 금액의 거의 8%가 서학개미였어요. 한국. 그래요. 대박, 깜짝 놀랐어요. 와, 우리나라 대단하구나.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빗게 갈 수 없는 마지막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네. 설명하신 기업 중에서 유심히 봐야 될 종목 하나만 꼽자면 추천이 유심히 봐야 아닙니다. 될 유심히 종목. 봐야 될 종목. 예. 유심히 봐야 돼. 네. 보라는 거죠. 네, 보라는 네, 거죠. 유심히 봐야 될 종목은 알파벳.
알파벳. 말씀드리겠습니다. 알파벳이 최근에 쉽게 유튜브 살 수 때문에 있는 좋아지고 종목이 있는 그런 아닌데. 모습 네, 보이는데. 네.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전반적으로 그 주가 빠지면서 같이 좀 빠졌는데요. 그렇군요. 실적 발표 이후에 사실 2분기 실적 발표 때도 6개 기업 중에 주가가 상승한 기업은 알파벳하고 제 기억으로 테슬라 정도였거든요. 예, 맞아요. 나머지는 맞습니다. 실적 발표하고 다 빠졌어요. 빠졌죠. 네,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가이던스가 별로 좋지 음, 않았습니다. 특히 아마존닷컴은 실적 발표하고 5%인가 빠져서 어. 그때 난리가 났었죠. 도대체 음. 무슨 일이냐? 매출도 잘 나오고 EPS도 좋은데 왜 빠지냐? 근데 여전히 이제 올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는 실적 발표 때 실적만 보지 마시고 가이던스까지 꼭 확인하셔야 한다. 왜냐하면 그만큼 주가는 올라와 있고 향후에 경기 모멘텀까지 확인을 하셔야 펀더멘탈을 이끌고 갈 수 있는 모멘텀을 확인해야만 주가 이후의 흐름을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빅6 기업들의 실적, 우리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내용을 확인을 해봤습니다. 키움증권 글로벌 리서치팀의 안석훈 팀장은 이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잠시 후에는 이항현 교수님과 함께 시장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현재도 계속해서 지금 출근하시는 분들이 옆에 지나다니고 계세요. 여기는 바로 여의도 오픈 스튜디오고요. 실시간으로 여러분들은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함께하고 계십니다. 잠시 후 이항현 교수님과 함께 들어오겠습니다. 공부 한번 제대로 해보실까요? 딱 한 달 업종 기초교육과 매매의 기술을 한 번에 배울 수 있는 올인원 패키지. 업종 분석으로 기초를 다지고 매매의 기술로 투자의 날개를 달아보세요. 자세한 내용은 페이지 2 공지사항을 확인하세요. 자, 1시간 빨라진 출근길 라이브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희 라이브 방송은 3프로TV를 통해서 보실 수 있고요. 편집본은 어디서 볼 수 있죠? 미국 주식에 미치다 유튜브에서 볼 수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자, 여러분들과 함께 미국 시장 이야기 계속 나눠볼 텐데 지금 댓글로 이제 저희가 일찍 일어나다 보니까 네. 방송을 일찍 하다 보니까 건강에 대한 걱정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꽤 계세요. 근데 저희는 그렇지 않나요? 많은 시청자분들이 도움이 된다, 너무 좋다 이런 리액션을 받으면 그렇습니다. 그게 약간 네. 수행 느낌이잖아요. 제가 지난번에 한번 그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게 억지로 한다고 되는 일이 아닙니다. 그쵸, 그쵸. 나오라고 좋아서 하는 그러면 일이고. 새벽에 어떻게 나가겠습니까? 맞아요. 좋아서 하는 일이라고 맞아요.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시고 네. 지켜보시면 좋을 거. 오히려 그렇게 염려하신 분들은 좋아요 누르는 게 더 낫지 않을까. 맞아요. 그죠? 지금 좋아요 네. 다 눌러주시고요. 여러분들 많이 소문 내셔서 이 시간에 저희가 동접 한 5만 한번 찍어볼까요? 5만 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5만 하면 제가 노래할게요. 진짜요? 네. 아 노래가 참 근데 안 듣는 게 나을 것 같은 하여간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예. 이항현 교수님 바로 네. 모셔보도록 네. 할게요. 변신하신 이항현 교수님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아유. 아니 파격 변신을 하셨어요. 아니 제가 좀 몸이 좀 안 좋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 초췌하고 뭐 살찌고 머리도 엉망이니까 제 또 한 15년째 저를 해주는 원장님이 계시는데 네네. 연락이 왔어요. 네. 빨리 좀 뭐라는 오라고. 거라. 내가 지난주에 약속했는데 못 갔거든요. 네네. 병원에 있어갖고 음. 빨리 오라고 바꿔주겠다고. 컬러를 제가 지금까지 교수님 봤던 헤어스타일 중에 가장 젊어 보이는 진도를 나가야 되는데 네네. 저는 한 번 본부장님이 아시겠지만 저는 한 번도 그 의자에 앉아서 아니면 방송에서 메이크업 할 때도 한 마디도 안 합니다. 뭐라고 해달라고 안 하시죠? 네, 근데 그분의 목적은 사실 인사 좀 해야 되는데 말 나온 김에 네네. 우리 수서에 요셉 원장님 맨날 저를 네, 그분의 그 시간 딱 하나요. 저를 얼굴이 작게 보이게 하고 젊게 보여준다는 거. 그게 유일한 그분의 시간이에요. 저도 갔다가 이분은 얼굴이 작아지지 않는다. 톡에 제가 그 거기를 안 가기 시작했다. 그분은 오라고 그분 좀 데리고 오라고 어저께 저한테도 얘기했어요. 저는 안 가는 걸로 했으니까. 아 근데 그건 그렇고요. 네, 네. 그건 그렇고 진도를 빨리 나가야 네, 되는데 네. 제가 진짜 아까 그 이 방송을 새벽 방송을 하게 된 계기 좋아서 한다 말씀드렸는데 네.
사실 저는 그렇게 좋아하는 성격은 아니에요. 방송하고 이런 거를 새벽에 나와서 바쁘죠. 저희 와이프는 뭐하러 하냐고 다들 그러는데 네. 제가 오늘 진심으로 제가 방송은 다 못 보지만 채팅을 많이 보거든요. 네. 근데 댓글 여러분 쓰신 걸 다 보는데 이 리얼타임 못 보지만 끝나고 나서도 보잖아요. 네, 네. 근데 보는 이유가 있어요. 보는 이유. 어떤 분은 보면서 막 욕하고 그러면 뭐 주가 떨어지면 유유하고 욕하기 때문에 저를 보지 말라 그러지만 저는 보는 이유가 있는데 오늘 보면서 진짜 감동을 받았고 네. 저희가 새벽 방송을 해야 되는 이유를 알았어요. 왜요? 왜냐하면 미국 주식을 많이 한다 하지만 아직도 미국 주식에 대해서 상식이 약간 부족하시거나 한국 주식으로 생각하시는 분들 꽤 많은 거예요. 틀을 한국 예. 주식에 맞춰서 두 분은 진행하시니까 못 보셨겠지만 네. 나중에라도 여기 오늘 보신 분들이요. 네. 보신 분들도 한 15분 전에 댓글 한번 나중에 돌아가서 저다 보시면 봐요. 뭐라고 나왔냐면 제가 어떤 얘기를 하는지 듣지 못했어요. 대충 봤는데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왜 그런 얘기가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열일 안부장님 때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걸 혹시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보신 분들이요. 뭐라고 그거 쓰셨냐면 자사주의 매입을 하는 거는 성장이 끝났다는 얘기지. 이렇게 쓰신 분이 계세요. 그거는 모르겠어요. 한국에서는 일부 진짜 이상한 기업이 자사주라고 나서 예전에 한 10몇 년 전에 갑자기 부도 처리하고 이래서 진짜 이상한 기업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자사주 하면 성장 동력이 떨어진다 생각하시는 분 계시는데요. 진짜 아니거든요. 미국 기업에 물론 그렇게 나쁜 기업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대부분의 S&P 500 정도 들어와 있다 해서 자사주를 매입하는 경우에는 대부분이 돈이 정말 남는 겁니다. 애플이 자사주를 매입을 하면 어디다 쓰겠습니까? 동네 지나가는 개한테 줍니까? 뭔가 써야 되잖아요. 그 한쪽에서 투자를 계속 할 만큼 하고 그다음에 더 자사주라는 것은 주주 이익을 극대화한다는 거거든요. 주주 이익을 극대화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경영학 교과서 어느 선생님이나 어느 학교에서라도 첫 번째 시간에 배우는 거예요. 기업의 목적은 주주 이익의 극대화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해를 못하신 분이 계셨거든요. 저는 그런 분들이 더 많이 저희 새벽 방송을 보시면서 한국 주식의 기존의 시각과 미국 주식이 약간은 다를 수 있다. 저희 강요할 수는 없지만 일이라도 다르다는 것을 분명히 여러분들 좀 조금 이해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늘 정말 이런 새벽 방송을 왜 해야 되는지를 네. 진짜 느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해를 네. 좀 더 정말 미국 시장에 맞춘 이해를 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교수님 맨 처음에 하실 이야기가 이제 어제 발표된 경제지표 부분을 좀 짚어보도록 할게요. 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네. 가장 기다렸던 것 중에 하나는 소비자 물가 지수가 나왔습니다. 0.4%가 전월 대비 나왔고요. 전년 동기 대비 5.4%가 나왔는데요. 생각보다 약간 늘어났습니다. 다만 근원 물가 지수는 큰 차이가 없었거나 오히려 조금 줄어들었어요. 생각보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해석은 약간 엇갈립니다. 여전히 인플레이션에 대해서는 우려는 분명히 있죠. 이 오른쪽 그림인데요. 분명히 우려가 있지만 이렇게 생각보다 크게 심각할까? 다른 것보다는 이게 얼마만큼 길어질까가 더 문제죠. 길어질까에 대한 이런 추세가 그게 되겠고요. 또 하나 이제 오늘 주요한 그 주가 나름 3대 지수가 조금 반등하거나 조금 하락이 멈춘 정도 아닙니까? 다우지수 경우에는. 그래서 오늘은 바이든 대통령이 오전부터 계속 일을 하면서 월마트나 페덱스, UPS 등과 막 협의 좀 하고 한 우리 시간을 보면 3시 반 정도에서 제가 일어나서 봤는데 그때 연설했어요. 대국민 연설했는데 우리 한국식으로 얘기하면 90일 특별 대책 뭐 이런 것들 연말 수송기간 대책 이런 거 하면서 우리는 별로 우리 한국에 계신 분나 저나 마찬가지 제가 외국에 살 때도 굳이 집에 무슨 크리스마스 트리 하지만 미국에서는 서양에서는 크리스마스 트리를 대부분 뭐 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설날에 떡국 먹는 것처럼. 지금 크리스마스 트리를 구할 수가 없을 거라는 거가 엄청 사람들이 걱정입니다 지금. 진심. 이런 물류 대란 뭐 이게 이런 게 가장 많은 사람들이 가장 핵심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가 크리스마스 트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얘기하는 거가 이제 걱정 없게 만들겠다 그런 표현이 들어가는 거죠 지금에서. 그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나오면서 24시간 일주일 내내 일하겠다, 일을 시키겠다 하는 거죠. 그런데 그것에 나라에서 하는 것이 아니기 또 노조 같은 부분이 있으니까 LA에서도 항구를 또 하나 하고 있었는데 하나 더 열어갖고 24시간제로 월화수목금토 계속하겠다는 얘기죠. 일요일까지요. 네. 그래서 공급 부족을 해결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하겠다는 얘기죠. 하는 것이 몇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 정도가 좀 나름 긍정적인 요인이 되겠고요. 앞서 설명됐겠지만 제이미 다이먼 회장 중요하다고 하셨잖아요. 네. 발언들. 그리고 블랙락의 레리 핑크 회장 얘기를 하겠는데 뭐라고 하셨나요? 네, 그 얘기 화면 좀 보여드리면 제가 네. 좀 보여드리겠는데요. 제이미 다이먼 네, 제이먼 다이먼 회장인데요. 이런 거죠. 제이미인데 오늘 주가는 JP 모건 다 들으셨겠지만 이건 조금 더 생각보다 나왔지만 매출은 그저 뭐 그 정도가 나왔고요. 금융업종에 대해서 약간의 앞으로의 걱정
그거는 어제도 잠시 말씀드렸다시피 기존의 월스트리트 우리 형님들이 하던 그런 금융 시스템에서 이제 수많은 IT 기업들이 들어오면서 자기네들이 먹거리를 뺏어갈 수 있다는 그런 걱정. 그러면서 이제 핀테크에 대한 우려감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네. 그렇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가장 큰 이슈는 공급망 이슈에 대해서 절대 오래가지 않을 거란 얘기하면서 이분의 표현을 그대로 적용하면 내년에는 이걸 얘기하는 사람조차 없을 것이다. 그러면서 이게 일시적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거는 이분의 시각이기 때문에 전혀 다른 주장도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다음 이제 블랙락의 레리 핑크 회장입니다. 저는 여태까지 레리 핑크 회장 항상 오전에 인터뷰를 했는데요. 네. 오늘은 오후에 또 했어요. 그래서 네, 오후에 2시 몇 분에 한 거로 제가 알고 있는데 CNBC 기준으로 보면은요. 주식시장에 여러 가지 이슈가 있지 않습니까? 네. 공급망 이슈가 있고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있고 노동력의 이제 소위 공급망 부족에 대한 이슈가 분명히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이슈가 있는데 이 부분만 극복을 하면 주시장이 어떻게 될 거냐는 것에 대해서 오르고 또 오를 거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영어로 여기 써 있지만 higher highs라는 표현을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더 오르고 또 오를 수 있다. 근데 당장 이게 오늘일지 내일일지 모르겠지만 나름 상당히 긍정적인 어떤 시각을 발표했고요. 참고적으로 블랙락 같은 경우에는 엄청난 또 실적을 발표했거든요. 네. 블랙락이 쉽게 보면 우리 일단은 보면 1조 달러가 아직 약간 모자른데요. 1조 달러 모자란데 9,464조 달러론을 발표했어요. 그 운용 자산이요. 네. 그러니까 1,000조 달러가 또 그 1,000억 달러가 또 이번에 늘어났는데 한국 돈으로 보면 1경 1,350조 원입니다. 일경이요? 웬만하면 이게 계산이 안 되잖아요. 이렇게 들어본 적도 없는 비교하기 돈이었어요. 위해서 보면 네. 국민연금이 920조 원이거든요. 제가 오늘 구글로 확인해 보니까 엄청난 정말 규모가 이런 정말 블랙락의 규모라고 보셔야 교수님 되겠고요. 블랙락 좋아하시잖아요. 저요? 네. 전 검은 돌 좋아하죠. 네. 예. 오늘 주가는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뭐 그런 건 얘기까지. 그건 뭐 올라갔으니까. 3.78% 정도 올라갔는데요. 3.78%는 이런 날이 또 별로 없어요. 사실 보면 S&P 500 기업 중에서 두 번째로 많이. 그렇습니까? 블랙락이 본부장이 모르시는 것 같이 얘기하는데 이거 깜짝깜짝 놀랐네요. 연기 잘하세요. 예, 그러니까요. 그다음 좀 뭐 엔비디아도 좀 올라가는데요. 네. 오늘 S&P 500 중에서 제일 많이 올라간 주식 혹시 아시겠어요? S&P 500 중에서요. 저는 자료를 봐가지고 대답할 수 없는데. 본부장님이 엔비디아? 엔비디아도 올랐다니까요. AMD가 올랐죠. 네, AMD가 예. 3.9% 올랐습니다. 저희 책을 갖다 놔야 되는데 미국 주식이 답이다 저희가 쓴 책이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서 두 종목이 딱 들어가 있죠. AMD와 네, AMD와 블랙락인데요. 여튼 그 정도가 지금 주시장에서 지금 오늘 좀 살아나는 그런 분위기였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네. 앞선 코너에서 테슬라를 많이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네. 테슬라는 오늘 좀 넘어가겠고요. 네. 참 그거 좀 보셨어요? 뭐요? 앵커께서요? 007 이거는 보셨어요? 007 이번에 나온 거요? 네. 못 봤어요. 제가 영화관 가는 게 아직은 조금 그렇죠. 네, 그렇죠. 본부장님은 안 보셨을 것 같고요. 007이요? 네, 이번 이번에 007이요. 나온 거. 노타임 이번에 부자. 나온 거 못 봤죠. 못 보셨죠? 이번에 예. 개봉한 거. 사실 제가 지난 주말에 가서 봤거든요. 보셨어요? 어때요? 재밌어요? 아니 뭐 재미있다 없다는 이제 다른 많은 분들의 취향이잖아요. 취향이죠. 예. 평점은 별로 안 좋더라고요. 평점이 안 좋다고 할 수 있지만 네. 저는 엄청 재밌게 봤고 제가 어. 여태까지 본 아주 어렸을 때 건 기억도 솔직히 안 나고 네. 왜냐면 60년 동안 했기 때문에 이 영화를 시리즈를요 네. 어느 정도까지 내가 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상당히 재밌게 봤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번에요 글로벌 개봉한 2주 동안에 3억 달러를 벌어들였어요. 3억 달러. 네, 엄청나게 많이 벌어들였고 60년의 제임스 본드 영화의 007 영화 시리즈 중에서 개봉 주말에 미국 기준으로 돈을 벌어들인 것은 네 번째 기록입니다. 그래서 엄청 핫한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보면 재밌다를 떠나서 상당히 전 좋게 평가. 몰입도가 있나요? 저도 아이맥스 가서 샀죠. 아이맥스에서. 네, 저는 동네 또 그런 예. 근처에 살거든요. 그렇죠. 딱 봤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앞서 아직 안 보셨다 그랬죠. 한 번도 안 네. 가보셨다 예, 예. 그랬는데 저 개인적인 얘기를 해드리면 저는 영화를 1년에 보통 20편에서 30편을 봅니다. 네. 우리나라가 평균 우리나라 보통 분들이 3.5회 정도 봐요. 우리나라가. 아, 그래요? 네, 그리고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가장 영화를 많이 보는 나라 국가 중에 1, 2위입니다. 1위가 인도, 우리나라 2위 정도 돼요. 인도가 1위예요? 아, 역시. 인도는 이제 약간 음악 영화 많잖아요. 네, 많이 보잖아요. 그래서 그런 건데 여하튼 중요한 걸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제가 그렇게 영화를 좋아하는데 극장을 처음 갔어요. 이번에 팬데믹 때. 팬데믹 이후로. 사실 제가 블랙 위도우라는 걸 보려고 그랬는데 엄청 좋아하고 보려고 그랬는데 그때만 하더라도 저희 아내가 지금 가지 마. 그래서 이게 못 좀 갔어요. 이렇게 공간이 막혀 있잖아요. 그게 불과 3달 전이잖아요. 두 달 네. 전인데 이번에 갔다는 건데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체 관객 중에서요. 4명 중에 1명이
팬데믹 이후 18개월 만에 처음 간 겁니다. 007 이 영화를 보러. 그게 팬데믹 이후에 처음으로 지금 극장을 다시 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게 제가 왜 굳이 이런 걸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냐면 시장에서의 어떤 여러 가지 주식도 여러분 주가도 보셔야 되고 거래량도 보셔야 되고 특히 한국 주식은 재료도 봐야 되고 수급도 봐야 되고 특히 한국은 창구도 봐야 되고 또 중요한 게 한국 주식은 차트도 봐야 되고 네. 예. 5분봉, 20분봉 볼 게 수천 가지가 있는데 미국은 단순한 거거든요. 미국은 이런 그런 추세를 보시면 되는데 극장을 새로 가기 시작했다는 것 자체는 제가 내일은 극장 관객 수의 추이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전체 미국의 그동안 팬데믹을 보여드릴 텐데 일단 그렇게 되니까 이 릴리 증권에서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실제로 보면 2022년에 극장 사업이 팬데믹 이전 수준을 회복할 것. 그럼 관련주들 움직임들이 좀 나타나고 있나요? 그렇죠. 그럼 가장 핵심은 이제 AMC인데 AMC는 밈스타기 때문에 여기서 노내를 쳐야 되고 그렇습니다. 있고요. 한 3개 정도 얘네가 목표 주가를 올려놓은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시네마크 같은 경우를 28에서 30달러, 31달러까지 올려놨고요. 그다음에 아이맥스요. 네. 사실 아이맥스는 뭐 그 전에도 여러 가지 다른 이슈가 있긴 한데 28달러에서 30달러로 올려놓은 모습 보여줬고요. 그다음에 이제 마커스 코퍼레이션인데 저는 이 기업은 저는 잘 모릅니다. 저도요. 본부장은 아세요 이거? 저 잘 모릅니다. 네, 저도 이건 잘 모르는 건데 왜냐하면 다들 AMC를 얘기하고 아이맥스를 얘기하는데 AMC 얘기가 어려우니까 좀 다른 걸 얘기하는 겁니다. 아이맥스는 아시는 거 하시면 되겠고요. 이 기업도 25에서 28달러로 올려놨거든요. 그것은 그것만큼 시장에 대해서 관심이 다 이런저런 뭔가 좀 회복돼서 놀러 나가고 바깥에 나가고 출근하는 거죠.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뉴욕에요. 맨하탄에 지금 공실률이 빠르게 다시 회복되고 있거든요. 다시 도심으로 돌아오는 거죠. 네, 그런 거죠. 그러다 보니 다시 많은 사람들이 커뮤팅하는 거. 그러니까 출퇴근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늘어나고 있으니까 먹으러도 다니고 점심도 사고 핫도그도 사 먹고 피자도 사 먹고 옷도 사는 거거든요. 네. 이런 큰 흐름으로 보셔야 되겠고요. 다만 이제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런 것들이 다 종목에 대한 뭘 골라야 될지 잘 모르겠을 때. 어려우시면 ETF 같은 걸 여러분들이 미국은 ETF 워낙 잘 돼 있거든요. 엔터테인먼트 관련해서 묶여져 있는 ETF. 이름이 너무 재밌지 네. 않습니까? PEJ입니다. PEJ. 예, 이런 거 다 머리 아프면 이런 ETF를 여러분들 한번 공부해 보시고 한국에도 만약 이런 게 있다면 이런 것도 해볼 만해요. 근데 한국은 아직 이런 게 별로 없습니다. 한국은 크게 유동성이 있는 게 별로 부족한데 이름 자체가요. 레저 앤 엔터테인먼트입니다. 레저랑 엔터. 그러니까 약간 놀고 막 여행 가고 이런 것들이 다 포함 이런 것들이거든요. 여기 보면 디즈니 이런 것도 들어가고 여행 관련된 부킹 홀딩스도 들어가고 뭐 시네마크 여기도 다 들어가거든요. 쉽게 해서 나갈 때 사람들이 토킹 어바웃 어디서 합니까? 스타벅스 레스토랑도 가잖아요. 그래서 스타벅스 같은 것도 다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저희가 이제 시간이 될 때마다 이런 한국 주식만 하시고 미국 주식 해보신 분 적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것들을 소개해드리겠지만 정말 너무 어렵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미국 주식을 이런 큰 흐름 트렌드를 보시면서 뉴스만 여러분들 따라서 보시더라도 주식 뉴스가 아니라 경제 뉴스나 이런 저희 3프로 받은 방송에 다양한 분들의 출연자분들이 얘기하는 거 들으면서 그러면 시각이 딱 생길 것 같아요. 그럼 그거에 맞는 ETF를 좀 찾으시면 사실 전화 본부장님 같은 경우는 0.5초면 찾아드릴 수 있거든요. 그런 것도 저희가 나중에 또 주말에 또 하는 걸 나중에 공지가 되겠지만 그럴 때문에 저희 기회가 됐으면 알려드릴 테니까 여튼 저희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미국 주식에 대해서 좀 오픈된 마음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이항현 교수님과 함께 또 새롭게 영화 관련해서 이제 엔터 산업 관련해서 다시 이제 좀 포문이 열리고 있다라는 이야기까지 들어봤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출근길 라이브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함께 하셨습니다. 저희는 이제 인사드려야죠. 예, 그렇습니다. 네. 제가 방송을 진행해 보니까 늦게 마지막에 나올 때는요 네. 여유가 있어요. 네. 언제 끝날지 상관없으니까. 그쵸. 근데 이게 되니까 네, 근데 넘겨드려 잘 빼야 돼서 빨리 빠져야 되니까. 빼야 돼가지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잠시 후 이어지는 네. 오늘 아침 라이브도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